미디어 처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지금 소원 만식 당사를 짱짱 대표님이 잘하실 때 우리가 좀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찬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수정 안에서 찬성해야 돼. 이 안이 맞고 다음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은 이게 다 찬성. 맞아. 아이 그런데 이거 의장이 이러면 안 되지. 방송법 찬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배석 의원이 145명입니다. 과반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표를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146명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45명입니다.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투표를 종료한다 소리를 안 할 때마다 계세요. 투표 종료하면 안 돼. 안 했어요. 투표 계속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거 안 때리는 거다. 안 때려.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왜 이 보수 기득권당은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말 못하는지, 왜 국민들이 저 불법성이나 폭력성을 보고도 별 심각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 그게 다 언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미디어법을 강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힘당에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다른 당이 반대하러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강행에 대한 이야기야. 이 미디어법이 대체 무엇이간데 야당은 저렇게 몸을 날려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명박의 국힘당은 왜 굳이 저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까? 당시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도 했나 본데 아마 그렇게 단식하다 굶어 죽어도 걔네들이 눈 하나 깜빡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느꼈을까? 온통 거대 기득권 위주의 방송 언론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에서 투쟁을 한다고 해서 좋게나 보았을까 싶어. 그들의 투쟁은 늘 안 좋게 언론에서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은재가 나와. 이게 깡패 양아치들이지. 근데 더 문제는 이 투표의 방식과 법칙이야. 어떠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정당한 과정들이 충족이 안 돼도 무시하고 그냥 막 가. 출석 인원 중에 지금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느라고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고 표는 자리에 앉아 버튼을 눌러야 하는 거라서 대리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면서 제대로 내용도 몰라. 지금 잘 봐. 의원수 총 294명 중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투표 인원이 반은 넘어야 되는 게 기본이겠지? 그러면 반절하면 147명이거든? 그런데 투표를 한 의원이 145명밖에 안 됐어. 과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좀 아까 투표 종료 선언을 했잖아. 그럼 투표는 종료되고 과반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법을 막으려고 했던 야당 쪽에서는 부결이 된 거라며 환호를 했어. 그랬더니 이 상황을 파악한 이명박의 당에서 갑자기 종료를 안 했대. 해놓고 안 했다는 거야. 영상에 다 찍혀있는데 뻔뻔도 유분수지. 이러한 억지들이 다 그냥 소용이 돼. 이 당에서는 이런 무법도 힘이 센 국힘당에서는 가능한 거야. 민주당이나 다른 소수정당이 만약에 얘네처럼 했다면 당장 내쳐졌겠지. 언론들도 득달같이 물어뜯고 아마 걸레를 만들어놨을 거야. 나는 이런 점에서도 힘이 세서 마음대로 하는 이 당이 너무 싫어.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해. 페어플레이가 기본 아니니?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정해진 규율마저 무시를 하는 이 당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보수 해가면서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어. 입이 닳기
좋게 말하지만 이 나라에서 보수 진보의 이념을 정말 가지고 싸우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이 어딨어. 그건 그냥 국민들, 지지자 끌어모을 때 쓰는 미끼일 뿐인데 아까 종료라고 말해놓고 투표를 다시 하래. 이런 반칙을 해도 야당은 힘이 없으니 소리만 질러서 뭐해. 속만 타지. 소리 지른들 드러나 주냐고. 그냥 끌고 가버려. 결국 저 법들 다 통과됐잖아. 저런 절차적 하자를 무시한 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야당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 없고 그 힘이 뭔지 알아? 바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야. 그런데 그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창고가 뭐야? 바로 언론이야. 그런데 언론은 누구 편? 우리나라 다수의 거대 언론들의 사장들이 누구? 다 기득권 세력과 거대 기업들이야. 그런 애들이 빵빵한 돈 가지고 언론을 운영하고 그 언론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어. 아무리 이게 반칙이고 무효고 한다고 해서 이 현장을 제대로 담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여론을 형성할 언론들이 있었겠냐고. 나도 몰랐어. 이제야 나도 알게 된 거야. 이 반칙을 영상에 다 담아져 있는데도 그럼 뭐하냐고. 이명박 정부가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을 언론이 떠들어주고 문제 삼고 꼬리를 물어줘야 국민들이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그래서 여론의 비난이 생길 텐데 국힘에서 이런 식으로 반칙 쓰고 무식하게 하는 것들 언론들이 문제를 안 삼잖아. 왜 문제를 삼지 않을까?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다시 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언론이 가만히 뒀을까? 국힘당이 순순히 물러서고 인정했을까? 아마 걔 난리를 치고 탄핵을 하자 하고 난리 쳤을 거야. 나도 만약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저런 식으로 했으면 똑같이 욕하고 다시는 믿어주지 않았을 거야. 이명박 시절 당시 국힘 내 여당이 169석이었어. 거대 여당이었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거대 여당이라면 누가 맨날 안 입고 하고 비꼬고 그랬었지? 바로 국힘당이야. 뭐라고만 하면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하면서 협박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영상들도 앞으로 올릴 테지만 그 영상들을 봤을 때 과연 180석이라고 민주당이 오만하게 굴었는지 180석이라고 해서 힘의 논리로 상대방을 짓눌렀는지 반칙을 해도 그냥 막 묻어갔는지 한번 생생하게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문재인 정부 때 국힘당은 100여 석 정도 되는 야당이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국힘당은 자신들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을 무시한다고 맨날 제1야당 해가면서 오히려 큰소리치고 제대로 법안 심사 회의도 안 하고 완전 깽판을 치고 있었어. 그렇게 일은 안 하고 수은 방해만 해놓고 깡패짓이나 하는 건 언제나 이 세력들이었다고. 이명박 정부 거대 여당일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제1야당이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누가 찍소리나 하냐고. 언론이 비판이나 하냐고. 그냥 다 받아주잖아. 왜 그래야 되지? 내가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나는 정치인의 누구도 알지 못해. 나와 인연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내가 바라볼 때 무조건 어느 한쪽 세력이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횡포를 부리고 하는 그 세력은 싫어. 근데 이런 영상들 찾아볼 때마다 횡포를 놓는 정치인들이 죄다 어느 당이더라. 까짓거 지가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고 남을 깔보고 하는 새끼들이 제일 꼴보기가 싫어. 지가 힘세봤자 세상 제일도 아닐 것이고 지가 돈 좀 있어봤자 세상 제일도 아닐 것인데 그깟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는 걸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깡패 새끼 마냥 운동 좀 했다고 힘 좀 세다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지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행패 부리는 거 정말 재수없어. 그건 이 영상을 보는 너희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깡패 양아치보다 못하게 행동을 하냐고. 그런데 왜 그걸 비난도 못하냐고 언론들은. 그리고 왜 국민들은 자신의 사익에 눈이 먼 자들이 자기들 이미지 좋게 하는 말만 듣고 뽑아주냐고. 이런 인간 뽑아줘서 국민들은 또 어떤 좋은 점을 누렸냐고. 왜 그렇게 순진하게 믿어주고 뽑아주는지 모르겠어. 모르니까 그러겠지. 모르니까. 찾아보지 않으니까. 나도 찾아보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관심 없었으면 나도 몰랐으니까. 그저 보여지는 좋은 모습만 보고 희망을 걸고 뽑아주는 거겠지. 근데 너무 많이 속았어. 속았다는 걸 아는 순간은 이제는 제대로 살펴봐야 해. 이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 처리는 쉬는 날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어. 이 법이 정말 필요하고 당당한 법이라면 충분한 설득과 설명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면 돼. 그런데 얘네들은 그럴 생각도 없어.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렸지. 소풍 왔어? 아주 여유있고 기분도 좋아. 일진 같아 보이는 이 무리들. 이런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법안을 두고 두 당이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봐.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국회를 둘러싸. 민주당 의원들은 가방도 검문해서 범죄인 다루듯이 막 함부로 해. 그리고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던 말던 간에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길래. 이 미디어법이 생겨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쓰여있는지, 이 법이 통과되어 거대 언론사들이 TV 방송 채널까지 얻어내고 그래서 종편에 기득권 정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방송사들이 대부분이지. 그들은 돈도 많으니까. 이 법은 이명박 시절에 이렇게 통과가 되었어. 그리고 10여 년 후에 또 어떠한 법안 때문에 두 당이 아주 강하게 맞붙는 일이 있었어. 이 법이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며 겨우겨우 통과되려고 해. 이번에는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국힘당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며 물리적 충돌이 생겼어. 근데 이번엔 어때? 야당이라고 해서 국힘당을 경찰이 뭐 막거나 검문을 하거나 그랬나? 경찰이 어딨어. 그냥 다 자기들 세상이지. 빠루 들고 나서서 의원들을 방에 감금을 하질 않나.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어. 법안을 낼 수도 없게 다 막고 가두고 하니까 민주당이 팩스로 법을 제출했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국힘당에서 불이 나게 몰려가서 그 팩스를 뺏고 구리지. 저 이은재, 저 유명한 사퇴 요정이. 그런데 이 국힘당이 난리를 피워가면서 막고자 한 이 법이 대체 무엇일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었어. 이 법은 기존 선거법 자체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고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했었나봐. 거대 양당으로 커온 만큼 두 당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 룰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했겠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그 이권을 내려놓고 선거법을 조금 더 소수 정당에 유리하도록 개정을 하자고 해. 국힘은 이것 때문에 한참 전부터 국회 의사 일정도 모두 보이콧하고 아주 개 난리를 치더니 법안 통과를 시키는 날은 아예 국회를 점거하고 저 난리를 쳤어. 공수처법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너나 내가 이 법에 걸릴 일이 있니? 아니 대한민국의 99%가 이 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럼 저 법은 누구에게 무서운 법일까? 고위공직자인 본인들 아니야? 그러니 저렇게들 열심히 나서서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세금 받아가며. 당시 기득권 세력의 따까리 역할을 열심히 하는 그쪽 채널들과 유튜브 언론 등에서는 이 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문재인이 독재로 가기 위한 길이라느니 별 시덥지 않은 허위로 공포를 조장하고,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 문재인을 싫어하는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자신들의 행태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포장했어. 그리고 저 선거법 때문에 지들 밥그릇 뺏길까봐 머리를 깎질 않나, 촛불 집회를 하지 않나. 이럴 때는 아주 좋아 보이는 거는 다 따라해가면서 자기들 이득에 관련된 법에 대해 이렇게 몸을 불살랐어. 지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를 깎은 적이 얼마나 있었다고. 저 사람들이 약자인 누군가를 위해서 촛불을 들어본 적이나 있었을까? 저 인간들이 반대하는 법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었을까? 그저 지들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가져서 뺏기기 싫은 무리와 작아서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약자, 그리고 자신도 유리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바꿔보자고 하는 무리들의 싸움이었어. 국회의원의 취업과 나랑 너랑 아무 상관도 없거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회가 좀 더 공평하게 주어져서 제대로 투표한 것이 정치에 반영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저 선거법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이고, 그 밥그릇을 결정하는 룰을 정하는 법이었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손해보는 쪽에선 저렇게 막았지.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랬지. 누가 지들 밥그릇 챙기는데 저렇게 몸쓰라고 했나? 서로 완전 다른 주장을 하는 두 무리에서 두 주장을 들어보고 누구의 주장이 더 신뢰할 만한가, 말하는 자들의 입장과 처지는 어떠한지 봐야겠지. 그리고 아까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법을 막기 위해 투쟁하고 싸웠던 국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의 거친 반발 때문에 얘네들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지네가 항상 권력을 쥐고 있어서 자기들 맘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때 방해하는 떨거지들을 해결할 방안이었지.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짐승이 되어 싸우지 말자며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고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는 의원들에게 벌금과 형도 세게 내리기로 정해버렸어. 자신들은 그런 입장이 될 줄 몰랐던 거지. 늘 우위에 있을 줄 알았겠지. 그런데 그 법에 지들이 걸려 넘어지고 만 거지. 그래서 이때 죄다 국힘당 의원들이 이 법을 위반한 게 되었어.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고 그에 마땅한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누구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 아니 그렇게 솔선수범하여 처벌을 하자고 지들이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놓고 막상 지들이 그 법에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만약 아까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그 전에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다면 과연 힘센 기득권 정당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을 가만히 봐줬을까? 이런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 선진화법이 먼저 있었었다면 힘센 기득권 정당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가만히 놔뒀을까? 과연 언론들이 그냥 조용히 묵고 갔을까? 아주 난리를 대대적으로 치면서 아마 멸살해버렸겠지. 모두 다 감옥 보냈을 거야. 지금 이 영상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주 나쁘끄러운 읍소를 해가면서 법에 걸린 자기들 좀 봐달라고 하고 있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카메라에 다 잡히는데도 저짓을 하고 앉아있어. 이런 개수작도 개소리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바로 이 기득권 정당인 거야. 이런 면들만 봐도 어느 세력이 더 힘이 있으며 어느 세력이 더 무법하고 과연 두 당이 공평한 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건지 생각해볼 만하지.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들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보도를 하는지 이제 좀 생각해봐. 내가 제3자가 누구의 편도 아닐 때, 그러나 내 앞에서 싸우는 둘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누구의 편도 어느 정당의 편도 아닐 때, 하지만 쟤네들은 계속 싸우잖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몇 년에 한 번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손 들어준 쪽에게 우리는 많은 권한을 넘겨주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우리 세금도 많이 줘. 어떤 사람은 정치는 잘 몰라도 힘이 세 보이니까 무력한 한쪽보다는 힘센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봐. 힘센 쪽이 힘 약한 너희를 대변해줄지, 힘센 자들이 우리 같은 개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쟤네가 무시하고 맘대로 하는 그 힘으로 나머지 당이 처발리고 있을 때 그 모습 보고 통쾌하니? 저 힘없이 당하는 세력이 너희 개개인보다 못해 보여? 저렇게 국회의원들도 무시해가며 일 처리하는 저자들이 과연 국민 너와 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까? 우리의 기대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갈까? 너희와 나는 안 밟힐 것 같니? 너희가 힘센 쪽에 편을 들어준다고 쟤네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같은 일개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힘써줄 것 같아? 너희가 무시하는 저 처발리고 있는 의원들과 세력이 과연 너희보다 약해 보이니? 그렇지도 않은데 왜 같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니? 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발리는데도 저렇게 아무 소리 못하는 때 왜 그걸 같이 조롱하고 비웃냐고. 저렇게 눈에 보이는 불평등한 모습에서 우리는 보아야 돼. 알아야 돼. 어느 게 맞는 건지, 저게 과연 정당한 처사인 건지, 힘이 세면 저렇게 해도 되는지.